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클로드 코드 스킬 기반으로 이제 NFCO 파이프라인 개발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넥스플로우 스킬들이, 공식적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개선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썼을 때 얼마만큼 코딩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자 제가 한 2주 전에 이 자료를 만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유전체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 분석 파이프라인을 작성하는 업무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그런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사용하는 툴들이 대부분 다 오픈 소스다 보니 관련한 오픈 소스 개발자의 이제 어떤 디자인 패턴, 즉 어떤 개성이나 특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툴들을 각각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간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한 부분은 이제 NF4 코어 레파지토리에서 해당 컨소시엄에서 그런 툴들을 좀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모듈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데 좀 어떤 정해진 틀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모듈을 이용을 하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이제 서밋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관련한 린트 테스트를 엄격하게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중요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한 수십 개의 필수 파일과 설정이 작성이 돼야 되는, 즉, 공수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NF코 관련된 파이프라인 작성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현재는 이제 LLM 기반으로 이제 뭐 현재 여기서는 이제 클로드 기반인데, 그 클로드 기반으로 이러한 좀 단순하지만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좀 자동화해서 좀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좀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고, 그러한 부분을 투영을 해서 하나의 스킬을 만든 다음에 NF코 기반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킬을 좀 만들 때 초기에는 좀 토큰 소비량이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이제 문서를 통해서 스킬을 만들어줘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스킬 길들이는 방식처럼 어떤 에러나 어떤 에러를 통해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치를 이제 그 스킬에 녹여내는, 즉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중에 좀 토큰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토큰을 통해서 전체 개발 시간과 이제 향후 코딩에 들어가는 토큰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러한 가설을 좀 세우게 돼서 이러한 방식을 투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코딩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음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을 좀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고, 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헬로 월드 아니면 이제 RNA식 NF 뭐 관련한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관련한 스크립트의 이제 프로세스가 너무 심플을 해갖고 좀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관련해서 이제 콜링 NF라고 하는 RNA식 베리언트 콜링 파이프라인이 GitHub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고,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각각의 태스크마다 이제 도커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제공을 하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8개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돼서 어느 정도 좀 테스트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그 넥스플로 DLLM, DSL2로 작성이 되는 상태였고, 단지 이제 NF코어 룰을 미준수한 상태라 이거를 NF코어로 약간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시키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GitHub를 대상으로 어, 준비를 진행했고,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총 네 가지 조건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의 조건은 스킬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B는 그 엔트로픽에서도 이제 공식 스킬로 이제 넥스플로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스킬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킬만 사용을 했을 때, 그다음에 C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스킬인데 NF 코어 레파지토리와 넥스플로에 대한 문서를 학습, 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스킬을 제작을 한 부분. 그래서 넥스트플로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스킬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D의 경우에는 앞서 C에서 이제 린트 룰이나 아니면 어떤 가이드에 필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날리지 베이스로 사실 이 분석을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NF4 기반의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 여러 상태의 이제 에러라든지 경험, 그 다음에 노하우들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을 했고, 그러한 문서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넥스트플로우라고 하는 스킬에 그 레퍼런스 문서로 등록을 했습니다. 뭐 이걸 일일이 매뉴얼로 작성을 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특정 단계마다 이런 내용을 기존의 스킬에 병합을 해서 업데이트 해줘라는 방식으로 넥스플로라고 하는 제가 작성을 했던 스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한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분석 결과를 비교를 할까에 대한 측정 지표인데, 뭐 정량적인 지표나 정석적인 지표 두 가지 관점에서 정량적인 지표로는 이제 NF5 린트라고 하는 테스트를 얼마만큼 통과를 했는지에 대한 수, 그다음에 품질 점수는 그 정성적인 지표랑 연계되는데 그 코드 품질 체크리스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5개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1점 또는 2점을 분배를 했고요. 그래서 품질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그러한 점수를 다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실행 시간, 그다음 토큰 비용, 그다음에 효율성 점수는 전체 시간과 비용의 곱분의 테스트 품질의 곱으로서 그 비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 조건별로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지표로 평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능에 대한 비교 결과에 대한 장표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5가지의 지표로 정의를 하고 그 첫 번째 테스트 통과에 대해서 린트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는 대략 291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별로 최소 277개에서 286개에 대한 테스트 개수가 확인이 됐고, 어, 뭐, 역시나 스킬을 쓰지 않았을 때, 즉, 엔트로픽 자체에 있는 지식으로만 진행했을 때 가장 적은 테스트를 확인했고, 그 이후에 이제 품질 점수는, 역시나 A의 조건에서 가장 낮은 85%를 확인했고, 그 외에 이제 C와 D 조건에서 95%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시간은 뭐 A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 B와 C가 가장 적은 6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토큰 비용은 A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B가 가장 적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성 점수는 C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그 B와는 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석 양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고요. 핵심적인 세 개의 개선 포인트가 있는데, 시간, 품질, 테스트 준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5분에서 6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고, 그다음에 품질은 85%에서 95%까지 상승시킬 수 있었고, 그 린트 테스트는 277개에서 9개 더 상승하게 패스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 슬라이드는 그 조건별로 어떤 기능이 구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메타 맵 패턴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 NF 코어에서 어떤 모듈 A에서 B의 모듈로 어떤
채널을 연결할 때 쓰는 방식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됐는지 여부고 모든 조건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채택이 돼서 사용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전 추적에 대한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부분이고 뭐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모든 조건별로 다 반영이 됐었고 A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 라벨이라고 해서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는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B의 경우에, 그다음에 태스크 ext when이라고 하는 거랑 스키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A, B, C 중에 A라고 하는 단계에서 뭐 패스트 QC라고 하는 부분에 할당을 했을 때 그런 패스트 QC는 굳이 할 필요 없어 스킵해줘라고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구현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ext when이랑 스킵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의 반영은 이제 B 조건에서는 적용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와 D는 마찬가지로 뭐 기존 스킬에서 파생됐다 보니 뭐 해당하는 특정 태스크가 스킵이 되는 부분이 둘 다 구현이 됐는데 구현이 된 숫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현이 두 개가 됐었고 D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세 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각 조건별로 반영이 돼서 코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RNA-식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뭐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행 시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A 조건의 경우에는 총 15분이 걸렸는데 그 해당하는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잡는데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3분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NF코어 모듈을 설치하는데 4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최초 어떻게 모듈을 설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 때문에 한 4분 정도 딜레이가 생겼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추가적인 컨텍스트를 요청을 해서 여기는 수동이라고 표기를 했고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설정, 린트 한 3분 정도 걸렸고 B와 C 조건에 대해서는 뭐 설정에 대해서는 2분 정도, 그냥 모듈 설치에 1분 정도. 이 부분은 이제 스킬 가이드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 확인했고,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따로 컨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도 자동화적으로 2분 안에 빠르게 진행됐고, 그 외에 이제 설정이나 린트 테스트도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 좀 특이적이다라고 생각된 부분은 D 조건인데, 8분 정도 걸렸습니다. 뭐 진행은 B와 C 와 이제 유사하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한 개의 스킵 파라미터 추가. 그러니까 이 말은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전체적인 스키마 검증, 그다음에 추가 설정 등등을 더해서 이러한 시간이 2분 정도 더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세부적인 시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테이블에서 A와 B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A에서 B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스킬이 없을 때, 그 다음에 A는 스킬이 없을 때고, B는 엔트로피 공식, 넥스트 플로우 디벨롭먼트 스킬을 사용했을 때인데, B의 경우로 갈 때 그 품질 점수가 5%, 그다음에 린트 테스트가 5개, 그다음에 시간은 60% 개선이 되는 효과를 확인을 했고 가장 큰 피처의 특징은 아래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특정 스타 얼라인이라고 하는 모듈 내에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는데 스타 얼라인에 대해서 특정 옵션을 적용을 해주고 여기 B 조건에 있어서는 라벨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타 온라인을 진행을 할 때 프로세스 하이라고 하는 리소스 설정을 사용해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그 향후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할 때 이런 리소스 할당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이제 각각의 태스크별로 추가적으로 각 단계는 얼마만큼의 CPU, 메모리, 타임을 설정해 부분을 매뉴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자동화 할당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적화된 부분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그래도 알아서 적용을 해준 사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에서 C의 큰 차이는 5%의 품질 점수, 그 다음에 3개의 린트 테스트가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제어 추가. 이 사용자 제어 추가는 어떤 테스트 큐시라고 하는 품질 를 확인하는 단계 자체를 좀 스킵하고 싶을 때, 스킵하는 부분을 구현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아서 구현을 해줘서 추가적으로 어떤 유연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에서 적용된 스킵은 이제 패스트 큐시나 마크 디플리케이트 단계의 태스크를 스킵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D의 경우에는 C에서 추가적으로 베리언트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계를 또 스킵할 수 있게끔 하나의 태스크 스킵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분이 뭐 다른 부분들이 더 있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2분의 시간을 더 썼고, 하지만 이를 통해서 품질 점수는 플러스 1을 더 확보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보시면 컨디션 C가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이유는 뭐 효율성 점수 15.8로 물론 B와 비슷하긴 하지만 15.8로 가장 높았고 C가 갖는 장점은 품질 90%, D와 동일하지만 95%의 높은 품질을 보였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상황별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한 부분이고요. 뭐 어떤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C의 조건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생산한 파이프라인을 좀 더 유연하게 쓰고 싶다, 쉽게 코드를 짜고 싶다라고 하면 D의 스킬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분석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뭐 클로드 코드 스킬을 적용함에 따라서 뭐 파이프라인을 작성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NFCO 파이프라인의 스킬들을 적용을 했을 때 코딩을 통해서 구현하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의의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을 좀 드리면 뭐 클로드 코드 스킬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시간, 품질, 그다음에 린트 테스트율을 좀 더 높게 패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좀 더 토큰 비용을 초반에는 많이 들 수 있지만 코딩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서 그 토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진행했던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을 뒤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이랬다라는 게 틀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정도를 뜯어보면서 확인한 부분과 그다음에 거기에 좀 더 교훈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앞선 각 조건마다 그 스킬을 적용할 때 각 조건별로는 세션을 새로 열어서 적용해야 되는 걸 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세션을 다시 열었을 때, 만약에 내가 B라고 하는 조건을 적용한다면 그 외에 C나 D에 해당되는 스킬들은 제거를 하고 해야 좀 더 명확하게 조건을 구현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생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앞서 뭐 15분, 6분, 뭐 8분의
의해서 코드가 작성이 됐다.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시간 내에 구현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후에 확인했던 건 정말 이게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야? 라고 보니 실제 인풋을 구성하고 각각의 엔드 투 엔드로 실행을 해줘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잘 돌아가는 코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폰 형태의 구성이고, 그러한 형태가 린트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됐는지 여부였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인 구성,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실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결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다시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는 아니, 토큰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구독 모드의 프로 구독으로는 좀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플로우 뭐 특정 스킬을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하려면 관련한 스킬을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슬래시하고 넥스트 플로우 스킬을 명시적으로 쓰게끔 지칭을 한 다음에 현재 에러 확인하고 개선해줘라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러한 부분이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계속 해당 AI가 필요에 따라서는 스킬을 호출하고 어떨 때는 그냥 스킬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러한 상황을 컨텍스트로 전달하는 부분에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크게 느껴서 이렇게 자동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더니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아예 지침으로 박아 넣으면 이러한 어떤 에러를 보정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예 해당 스킬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대부 에이전트 마크다운을 작성을 해서 에이전트 형태로 실행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했고, 그래서 밑에는 파이프라인 대부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파이프라인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음, 명시적으로 넥스플로우 스킬이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서 코드 개선 작업에 투영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적으로 넣으려면 그 파이프라인 대부 에이전트 마크다운 안에 넥스트 프로 스킬을 지금 아래처럼 스킬즈하고 콜론하고 넥스트 플로우라는 스킬을 명시적으로 넣으면 해당 스킬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지침이 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은 이제 사용자가 또는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도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사용법이나 사용 사례, 지침이 정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코딩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또 에이전트에도 어떤 지침을 따로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지침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좀 상이한 걸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해봐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에 진행했던 부분은 사실 오류가 많이 있다라는 거는 좀 검증한 상태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이 장표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적으로 넣었다라고 드린 부분이고, 다음은 제가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만든 스킬들의 넥스플로어에 대한 스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해당하는 스킬을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이제 클로우드 홈 디렉토리에 넣고, 그 다음에 관련된 넥스트플로우 스킬의 구조는 중앙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스킬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파일에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레퍼런스 파일들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그랬을 때 뭐 공통적으로 에러 처리에 대한 부분, 공통적으로 패턴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여러 마크다운들도 레퍼런스 폴더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스킬을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 파이프라인 대부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포매터라고 하는 부분에 스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킬스의 넥스플로어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넥스플로어 스킬을 써서
전체적인 동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한 예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 데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제가 어떤 그 텍바이오 레비오 장비에서 나온 롱리드 데이터에 그 싱글톤 워크플로우를 실제 구현을 했때 썼던 하나의 부분을 이제 예시로 가져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데브 에이전트가 싱글턴 워크플로우를 실행 가능한 상태로 완성시켜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다음처럼 동작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예시고,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디엣 부분들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동작할 수 있게끔 에이전트와 스킬을 붙여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 제가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파이프라인 데브 에이전트로 인풋 폴더에 있는 소규모 뱀 파일을 사용해서 전체를 실행시켜줘. 뭐 이런 컨텍스트를 넣어줬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에 투영시키면서 기존의 백본 형태의 그 파이프라인을 다시 그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제 실행 가능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실제 구현했던 부분이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막 운영하는 어떤 팀원들이 있고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제가 각각 팀원들한테 어떻게 어떠한 지침으로 어떤 일을 해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팀원인데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해줘라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또 다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어떤 지침이 명확해야 되는지 그런 차이에 의해서도 이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걸로 봐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좀 학습을 좀 많이 해봐야 어, 또는 경험을 쌓아봐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